여름에 갑자기 큰 파도가 덮치는 이 해일 사고는 낮보다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겨울에 바닷물이 많이 빠져서 평소 건너가지 못하던 섬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일명 모세의 기적은 밤보다 낮에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들은 모두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은 물대 이론 중에서 가장 난해한, 하지만은 이 물대를 낚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 일조 부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조 부등, 하루의 조고가 균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물대표나 조석표를 보시면은 하루 2번 반복되는 만조와 간조 물높이가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만조 수위가 오후 만조보다 높고 아침 간조 수위가 초저녁 간조보다 낮죠. 그래서 일조부등이라고 합니다. 이 일조부등을 모르면은 조류의 강약을 예상하지 못해서 낚시에 실패하거나 심하게는 해일을 만나서 조난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갯바에서 야영하다가 밤에 이 텐트째 그 파도에 휩쓸려 갈 뻔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낮에 그 만조 수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텐트를 쳤는데도 한밤중에 그 텐트 입구까지 파도가 쳐 올라오는 바람에 아주 혼미백산했죠. 여름에는 밤물이 낮물보다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름 대비한다고 했는데도 이 자정무렵에 그 강한 썰물 조류가 너울을 일으킬 거란 생각까지는 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일조부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실체를 한번 볼까요? 자, 낚시 어플 어신을 통해서 청산도의 여름 사리물대 9월 15일 아웃물의 조고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낮 10시 56분에 만조 물높이가 340cm인데 밤 11시 50분에 만조 물높이는 386cm, 무려 1m 가까이 이 밤 시간에 만조 수위가 더 높죠.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낮에 낚시하던 자리에서 그대로 밤 낚시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밀물이 발판을 삼키고 장비가 바닷물에 쓸려서 가버리겠죠. 자, 그럼 이제 겨울의 사리물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산도의 12월 24일 역시 아홉물의 조고 변화입니다. 낮 10시 51분에 만조 물높이가 374cm, 밤 10시 44분에 만조 물높이가 286cm. 이번에는 거꾸로 낮 시간에 만조 수위가 더 높습니다. 자, 여기서 간조 수위를 봐주세요. 강한 만조의 앞에는 강한 간조가 오는데 그건 마치 깨구리가 높이 뛰기 전에 최대한 몸을 웅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높은 간조 수위는 56cm지만 고고조를 앞두고 있는 아침 낮은 그 간조 수위는 마이너스 11cm입니다. 이때 그 전날 오후에 낚시에서 재미를 봤던 여밭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던 암초들이 그 새벽 마이너스 간조 때는 물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배가 진입하다가 그 암초에 걸려서 구멍이 나거나 배가 자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에는 이 새벽 간조 때 그 여밭으로 배가 진입하다가 파손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마라도나 가파도에서 겨울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자주 겪는 해프닝 중에 아침 간조 때 이제 진입해서 손맛을 본 포인트에 오후 간조 때 한 번 더 들어가려고 기다리다가 오후에는 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진입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일조부등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루에 그 조석이 저고조, 저저조, 고고조, 고저조로 이어지면서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일조부등은 여름과 겨울에 사리물대에 심하게 나타나지만은 봄, 가을에는 이제 좁은 물대에 두드러지기도 하고 어쨌든 1년 내내 항상 존재하는 보편적 조석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일조부등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적에 아니면 우주의 빅뱅으로 이 지구라는 별이 탄생했을 적에 이 별은
똑바로 서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운 채 이 태양을 돌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지구가 기울지 않고 똑바로 섰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도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못 살고 극지방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못 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사라진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행성이 되었을 겁니다. 자, 시청자님들 예를 돕기 위해서 지구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요 자전축, 요 선을 이제 좌오선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수직에서부터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이제 자진하면서 태양의 둘레를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하는데, 일단, 요 지구본을 태양이라 가정하고, 요 핸드폰을 이제 지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구니까 이렇게 23.5도만큼 이제 기울어져서 태양을 돌겠죠. 그때 이제 요쪽 궤도를 도는 요 시기가 이제 한 5월부터 7월까지인데, 요때는 지구의 이제 북쪽이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북반구가 여름이 되고, 요렇게 돌아서 이제 요렇게 오면은 이때는 지구의 남쪽이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이때 남반구가 여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때가 이제 한 3, 4월 그리고 돌아서 여기 요때 이제 9, 10월 요때는 이제 그 지구 남쪽과 북쪽이 고루 햇빛을 받기 때문에 이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제 봄과 가을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자연과학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이게 낚시나 오늘 이야기하는 그 물때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물때를 낚시에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다시 지구를 봅시다. 지구의 자전축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지만은 지구 둘레를 도는 달의 공전 궤도는 이렇게 태양 둘레를 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와 비슷하게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할 때 이 지표면의 바닷물은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란히 부푸는 게 아니라 이 달의 공전 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비대칭으로 부풀게 됩니다. 요즘 그 개그맨 그 허경환이 미는 유행어처럼 언밸런스하게 부푸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돌아서 바닷물이 부푼 중심 A에 우리나라가 들어오면은 높은 만조가 되고, 더 돌아서 바닷물이 부푼 중심에 그 변두리 B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은 낮은 만조가 됩니다. 이게 일조부등입니다. 일조부등은 포인트 선정 시에 중대한 변수가 됩니다. 가령 아침 썰물에 참돔을 타작한 그 본류낚시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한 번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후까지 버텼는데 오후에는 썰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본류낚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그 새벽의 만조가 고고조였다면은 점심때 만조는 저고조일 것이기 때문에 아침 썰물은 빠르게 흘러도 오후 썰물은 느리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일조부등에 의한 수위의 진폭은 다음 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령 오늘 오후가 높은 만조였다면은 내일 아침은 낮은 만조가 되겠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 밀물은 오늘 오후 밀물보다 더 약하게 흐릅니다. 설령 오늘보다 내일이 사리물때에 더 가깝다 해도 오늘이 여섯물인데 왜 어제보다 조류가 더 약하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게 다 일조부등 때문에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물대표나 물대 그 어플을 보실 때는 뭐 간만조 시각만 보시지 말고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그 조고 변화를 통째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애용하는 낚시 어플 어시는 이런 조고의 변화를 물결선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조부등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가을 감성돔투로 유명한 통영 추봉도의 9월 24일 토요일 여섯물에 이제 물때를 같이 볼게요. 자, 새벽 1시 57분 간조에서 오전 8시 만조로 진행되는 물높이가 오후 1시 56분 간조에서 오후 8시 20분 만조로 진행되는 물높이보다 낮죠. 예. 그러면 이 오전과 오후에 이 덜물 주류에서 언제가 더 셀까요?
그렇죠. 이 오후 들물이 오전 들물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봉도가 이 조류가 잘 가야 감성돔이 낚이는 포인트라면은 오전보다 오후 물때를 골라서 출조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낚싯배가 아침배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조류가 빠른 곱부리 지역을 골라서 내리셔야 됩니다. 여섯물이면 거의 사리물때니까 곱부리보다는 약간 후미진 쪽에 내려서 낚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셨다면 생각 외로 물이 안 가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자부와 씨름하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물때만 보고 출조하는 것보다 일조부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출조하면은 내가 내일 낚시 갈 곳의 조류나 유망 포인트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기울기 23.5도는 하루에 2번의 그 물높이 변화만 낳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번의 물높이 변화도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사리와 쪽사리입니다. 대사리와 쪽사리 들어보신 적 있죠? 이번 사리는 대사리라서 조류가 너무 세다. 이번 사리는 쪽사리라서 그런지 물힘이 약하다. 이렇게 사리 물때라도 똑같은 사리가 아니란 겁니다. 조류가 더 센 사리가 있고 조류가 조금 약한 사리가 있어서 이게 이제 보름 간격으로 순환이 되는데, 조류가 센 사리를 대사리, 또 한사리, 큰 사리라 부르고, 조류가 약한 사리를 쪽사리, 뭐 작은 사리, 죽은 사리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여름에는 보름달이 뜨는 그 음력 15일 전후에 보름사리가 금음사리보다 더 세고, 반대로 겨울에는 그 달이 없는 음력 30일 전후에 금음사리가 보름사리보다 더 셉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자, 대사리와 쪽사리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문제 하나 낼게요. 자, 한물부터 조금까지 이 15개의 물때 중에서 가장 조류가 센 물때는 몇 물입니까? 그거야 당연히 7물, 사리 아닙니까? 해와 달의 기조력이 가장 강한 날이 살이니까 당연히 그날의 조류가 가장 세겠죠. 땡! 가장 강한 물때는 사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이틀 후인 9물의 조류가 가장 셉니다. 아니 왜요? 바다는 너무나 거대한 이 질량의 덩어리여서 시동은 그 7물 사리에 걸리지만은 이게 가속이 붙어서 최고 속도에 오르는 것은 그보다 이틀 후가 되기 때문이죠. 또 달력의 그 상망일과 실제 상망일 사이에는 하루 정도의 또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9물의 조류가 가장 세고 간혹 10물의 조류가 가장 셀 수도 있습니다. 달의 기동 에너지는 사리, 즉 7물에 가장 세지만은 가속은 8물에 붙고 최고 속도는 9물에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물을 정점으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이제 조류는 약해지는데, 그래서 8물과 10물의 유속이 2등급, 7물과 11물이 3등급, 6물과 12물이 4등급입니다. 그런데 7물의 유속은 12물의 유속보다 늘 강한가? 라고 묻는다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아까 말한 대사리와 쪽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물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9월 15일은 12물인데 간만조 조고차가 262 빼기 70은 192cm, 9월 25일은 7물인데 간만조 조고차가 265 빼기 83은 182cm, 12물의 조고차가 7물의 조고차보다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이 12물이 속한 보름사리가 이 7물이 속한 금음사리보다 더 센 대사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사리와 쪽사리의 편차가 큰 여름과 겨울에는 대사리의 13물이 이 쪽사리의 7물을 이기기도 합니다. 13물인데 7물보다 조류가 빠르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야, 오늘 사리 물때인데 물이 너무 안 가네. 아니 오늘이 조금인데 왜 이리 물이 세고 물색도 탁한 거야? 다들 어이가 없다는 투로 이야기하지만은 이 대사리와 쪽사리를 미리 비교하고 왔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대사리와 쪽사리도 이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23.5도 때문에 생깁니다.
달의 공전 각도는 지구의 공전 각도와 비슷해서 지구 자전축에 대해 18도에서 29도 사이로 삐딱하게 돕니다. 그래서 달도 태양처럼 그 지구상의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사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임을 반복하죠. 이런 달의 그 공전 각도는 봄, 가을보다 여름과 겨울에 적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남북 회기선 근처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는 이 보름사리와 금음사리 간의 기조력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보통 여름에는 보름사리가 세고 또 겨울에는 금음사리가 더 센데, 월별로 나눠보면 한 5월부터 9월까지는 보름사리가 강하고 10월부터 4월까지는 금음사리가 강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서 그 강약이 뒤바뀌는 해도 있습니다. 언제 뒤바뀌는지, 왜 뒤바뀌는지는 저도 뭐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낚시인들로서는 대사리 다음에는 쪽사리가 오고 쪽사리 다음에 대사리가 온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통상 9물이 가장 강하지만 대사리와 쪽사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순 없다. 둘째, 쪽사리의 중심 물대가 대사리의 변두리 물대보다 약하다. 그래서 이번 사리의 9물이 다음 사리의 11물보다 약할 수 있다. 셋째, 오늘과 같은 힘, 같은 방향의 조류를 다시 만나려면 보름 후가 아닌 한 달 후를 기다려야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사리가 좋습니까? 쪽사리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정답은 그때 달라요. 수온이 높고 물이 맑은 여름과 가을에는 쪽사리보다 대사리의 조항이 좋은 경우가 많고, 반대로 수온이 낮고 물색이 흐린 겨울과 봄에는 쪽사리의 조항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겨울이라도 그 원도의 초당 감성도는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대사리에 대박이 터지는 경우가 많고, 또 여름이라도 갯바위가 아닌 선상 낚시는 조류가 너무 세지 않은 쪽사리의 조항이 더 좋은 편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 3년의 그 짧은 출조 경험으로도 10년 조력의 낚시인들보다 더 질 높은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0월 중순 전후면은 감수성돔 시즌이 시작되더라는 그 흔한 데이터가 10월 중순 전후에 대사리 9물 직후에 호황이 터지더라는 식의 더 특별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달과 지구의 공전 자전이 빚어내는 바다의 흐름, 그 신비로운 언밸런스의 세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